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의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제가 이런 익명의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것 같네요. 하긴,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사정도 그런 기막힌 일 때문이지만 말이에요. 어쩌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믿기 힘든 일을 겪고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경악스럽지만 세상에는 별일이 있다는 걸 일찍 깨닫게 되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한 번의 경험 덕분에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며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조심하며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사연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저희의 결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하는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만나온 사이였고, 그렇게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면 서로를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서로 성격도 잘 맞았던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해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신중한 성격인 탓에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왔고 잘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막상 결혼을 하려니 시댁 문제며 결혼 비용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에 있어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홀 시어머니에 대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환대를 받으며 기분 좋은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영은이구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완전 땡 잡았구나. 남편의 얘기로는 제가 인사를 드리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연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제 칭찬을 하며 결혼 이야기까지 꺼낸 걸 보고 어머니도 제가 어떤 아이일지 궁금하셨나 봐요. 다행히 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혼자 고생하시며 남편을 기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기에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크시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죠. 어머니는 마치 저를 오래 보지 못했던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을 진수성찬에 함께 있는 내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며 제게 관심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뭐가 그리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무척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하루빨리 상견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위될 남편을 예뻐하셨던 덕분에 저희는 양가 집안의 반대나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가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자식들 아끼신다고 기싸움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다 그러시던데 저희는 양쪽 부모님 모두 조심스러워하고 서로의 자식들을 아끼시는 게 보여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따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돼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이런 사위 얻게 되어 더 감사하죠. 기준이가 왜 이렇게 바른가 했더니 전부 사돈이 잘 기르신 덕분인가 봅니다. 서로 공치사를 돌리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신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고 결혼 문제도 크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저희 신혼집이며 결혼 준비 비용까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긴 하셔도 감사하실 일밖에 없었죠. 사실 제가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아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혼자 자식 키운다고 신경 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데만큼은 제가 도와주고 싶네요. 집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결혼 비용도 제가 신경 쓸 테니 사돈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며느리 들이면
저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시어머니는 혼자 자식 키우며 고생하신 거에 비해 여유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일찍 남편 잃고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돈에 눈이 밝으셔서 이것저것 투자도 하시고 덕분에 지금은 건물도 하나 있으시고 돈이 꽤 있으시다 하셨거든요. 원래는 저희 부부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집을 얻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빚 갚으며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시다며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혼하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했지만 저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며느리한테 바라는 것 없이 어떻게든 고생을 덜어주시려는 것이 감사했고 그것만 봐도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는 게 보이니 저희 부모님도 괜한 시집살이 걱정은 덜을 수 있으셨겠죠. 그렇게 문제없이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부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집 구하고 대출 알아볼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된 저는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늘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셨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제가 어머니께 딸 노릇을 하려고 괜히 더 자주 연락을 드리고 혼자서도 찾아뵙곤 했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 될 사이인데 저도 시어머니와 미리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특별한 관계이다 보니 좀 어색하고 시어머니가 어렵기도 했지만 제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 잘해주시는 시어머니 덕에 저도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까다롭지도 않으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저는 남편 없이도 어머니를 모시고 쇼핑도 다니고 미용실도 다니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흔한 고부관계보다는 정말 딸과 엄마처럼 가까워 보였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결혼 전 제게 친구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영은아, 여기는 내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말씀 자주 들었어요. 어머, 정말 며느님이 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현애가 하도 자랑을 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서 보러 나왔더니 사진보다 예쁘네. 그치? 내가 우리 며느리 예쁘다 했잖아.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라니까. 게다가 예쁘기만 하니? 똑똑하고 착하고 애교도 많고. 하여간에 우리 영은이 같은 애 요즘 어디 없어. 내가 다 자랑할 만해서 하는 거라니까. 아유, 누구는 며느리 없는 줄 알겠네. 그래, 너 며느리 봐서 좋겠다. 어머니가 저를 분에 넘치게 예뻐해 주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도 그렇게 자랑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분 앞에서까지 제 자랑을 아낌없이 하시는 걸 보니 어머님이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스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를 예뻐하셔도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는 어른들이 흔치 않을 텐데 제 생각보다도 저를 좋아해 주시니 저도 그만큼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머님 친구 앞에서도 칭찬만 듣게 되었네요. 앞에서 너무 자랑하시니까 민망하기도 했지만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부담까지 갖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과 함께 만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꾸셨거든요. 영은아, 어떡하지? 아니, 엄마가 우리 들어오라고 하셨던 그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당장 못 들어가게 생겼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들어간다니. 집 곧 비는 거 아니었어? 그게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세입자랑 문제가 좀 생겼나 봐. 그 이전에 살던 세입자들이 갑자기 이사를 못 가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2년 동안 집이 묶이게 됐다네. 그래서 엄마가 당장 집 얻어주기 힘드시대. 어떡하지? 분명 아무 문제가 없다 들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니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 도와주신다 하셨으면 저희도 대출 알아보고 신혼집을 구해봤을 텐데
그 집이 비어지기만 기다리던 저희로서는 당장 새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결혼은 해야 하고 어쩌나 싶어서 월세집이라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영은아, 너도 기준이한테 얘기는 들었지? 일이 그렇게 됐다. 내가 미안해서 어쩌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탓도 아닌데요. 일이 꼬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괜찮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급하게 집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식 전에 구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월세라도 구하려고 해요. 아이고, 그럼 내가 미안해서 안 되는데. 내가 전세금이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지금 하필 돈이 다 묶여서 말이다. 아유,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혹시 그러면 그 한 2년간 우리 집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떠니? 어차피 기준이 방도 있고 집이 그리 좁지도 않잖아. 그리고 2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든 집 얻어주마, 응? 어머니는 괜히 미안해서 그러신지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셨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월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래저래 답답하던 상황에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제안이 감사한 일이었지만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가깝게 생각했더라도 시댁살이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바로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불편하면 월세를 얻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선택 같았어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시어머니 도움 받을 거라면 도움받는 처지에 제가 말을 얹기도 그랬고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니 별다른 시집살이 걱정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고민 끝에 신혼을 시댁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는 모습을 보셨기에 저희 부모님도 큰 걱정 없이 저를 보내셨고 저도 시댁살이가 크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게 되자 시댁살이는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마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맞벌이를 하는 제게 살림을 가르치신다며 이것저것 시키시는 어머니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되셔서 그러신지 갑자기 저랑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모습에 저는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신지 알게 모르게 시작된 시집살이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던 분이 합가를 한 뒤로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시겠는지 밤 늦게까지 저를 붙잡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당장 내일 써야 한다며 한 포대 되는 마늘을 새벽까지 까놓게 하시고 주말이면 매번 대청소에 김장에 생각지 못한 시집살이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전과 너무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에 일부러 그러시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지만 어머니는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으시니 저도 그저 묵묵히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결국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살이인지 아닌지 모를 잔소리와 시집살이며 그동안 이상한 일들이야 많았지만 그것 말고도 더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의심이었죠.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고 꺼리시기 시작했거든요. 예, 너 혹시 내 방에 들어왔었니? 예? 저는 어머니가 아까 부르셨을 때 말고 들어간 적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방에서 물건이 좀 없어졌다. 네가 들어온 건 아니니? 뭐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찾아볼까요? 아니야, 됐어. 집에 다른 식구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참.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방에 들어왔었냐며 캐물으셨어요. 뭐가 없어지셨는지 제게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다짜고짜 물으시니 당황스러웠었죠. 딱히 증거가 없어서 그러신지 저를 더 캐묻지는 못하셨지만
어머니가 저를 의심한다는 것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외출해서 돌아오셔서는 또 뭐가 없어졌다고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 혹시 내 속옷 못 봤니? 무슨 속옷이요? 빨래하셨어요? 아니, 내 농에 있던 속옷 말이야. 그게 싹 다 없어졌다.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정말 내 방에 들어왔던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이 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이 저번에 물건 찾는다고 들어가기는 했어도 저는 들어간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속옷을 가져갈 리가 있나요? 어머니, 자꾸 저 의심하시는데 저 정말 억울해요. 안 그래도 갑작스러운 시집살이에 의심까지 받게 되니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대체 제가 어머니 속옷을 훔쳐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대체 뭐가 문제이신지 자꾸만 저를 의심하고 저와 점점 거리를 두셨습니다. 딸처럼 잘해주신다는 말만 믿고 합가까지 했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저는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 합가를 후회하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제가 억울하다고 말대꾸를 해서 그런지 대놓고 저를 미워하시는 티를 내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놓고 괴롭히시는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힘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니 남편은 제가 예민한 거라 생각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친정에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대체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어디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결국 원형 탈모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분가를 고민했어요. 남편도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안 되겠다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전했고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나도 너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왜 몰라주니? 살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날 이렇게 나쁜 시엄마 만들어야겠니? 그래, 니들한테는 내가 너희들 짐이라 이거구나. 그래, 가려면 가거라. 아픈 노인네 걱정도 없으니 니들 좋은 대로 해야지 뭐. 말만 좋은 대로 하라 하신 거지 누가 봐도 섭섭해 하시는 투에 남편은 고민스러워 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남편의 걱정은 배가 되었죠. 엄마가 원래 심장이 안 좋잖아.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위험한가 봐. 약을 먹어야 한다 그러시네.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지 말라 그러시던데.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분가를 해버리면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 영훈이 너 힘든 건 알지만 당장은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집도 알아봐야 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 상황에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약까지 드시면서 기력이 없으신 어머니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참자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단둘이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없이 지내던 탓에 저도 어머니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억 하며 쓰러지시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달려갔죠. 심장을 쥐고 쓰러지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배워둔 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신없이 심장을 누르던 저는 숨이 돌아오는 어머니를 보고서 곧바로 119에 신고를 넣었고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넣었고 놀란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죠. 영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갑자기 숨을 안 쉬셔서 내가 응급처치는 했는데 자세한 검사는 의식 돌아오면 해보자고 하시네. 지금은 잠시 잠들어 계시는 것 같아. 아마 괜찮을 거야. 남편은 의식이 없으신 시어머니를 보자 큰일이었을까봐 많이 놀랐지만 괜찮을 거라는 저의 말에 겨우 진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지시면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한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겨우 깨어나신 시어머니는 아까의 일이 기억나지 않으신 듯 잠시 정신없어 보이더니 제가 응급처치를 하여 살아났다는 얘기에 매우 놀라시는 듯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니? 내가 어디가 아팠어? 어머니, 아까 전에 쓰러지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요.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엄마 오늘 영은이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알아? 심장이 멈췄었대. 영은이가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나 엄마 다시는 못 볼 뻔했어. 놀라서 울먹이는 남편의 얘기에 어머니도 아까 일이 점점 기억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살렸다는 이야기에 아주 크게 놀라셨죠. 그래, 내가 아까 쓰러졌었지. 갑자기 심장이 쪼여오더니 숨이 안 쉬어지지 뭐니. 그냥 꿈인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그래, 엄마 혼자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영원히 네가 나를 어떻게 살렸니? 나는 네가 나 죽던 말던 그냥 두고 볼 줄 알았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죽어가는 걸 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 엄마. 목숨 살려준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영은이가 그럴 사람이야? 엄마 영은이한테 자꾸 왜 그래?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향해 점점 적개심을 보이고 이상한 일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대체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지 섭섭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제가 자신을 구해드린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이나 확인하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더니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정말 몰랐다. 네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 엄마, 대체 뭔데 그래요? 제대로 말 좀 해봐, 응? 어머니, 정말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그냥 둘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숙경이 말 때문이야. 숙경이? 엄마 친구분? 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 내가 아무래도 걔한테 속았던 모양이다. 내가 걔 말만 듣고서 여태 영훈이를 오해했나 보다. 당황스러운 말씀에 묻는 저희에게 어머니는 가장 가까이 지내시던 친구분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숙경이 걔가 니들 결혼 전에 영훈이를 봤잖니. 아무래도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다. 내가 전부터 영훈이 네 칭찬만 하도 많이 해놨어가지고 숙경이가 그 전부터 영훈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었어. 나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안 그래도 바쁜 애를 오라가라 하기 미안해서 자꾸 거절했었는데 자기가 결혼 전에 너를 꼭 봐야 한다 그러더구나. 자기가 봐야 니들 결혼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래서 내가 숙경이 만나는 자리에 영은이 너를 불렀었잖니. 그런데 그때 걔가 너를 보더니 나더러 너를 조심하라 그러는 거야. 관상이 어떻다니 그러면서 말이지.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결혼 전 어머니의 친구분을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신 게 그때부터였다 싶더라고요. 제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분에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상견례 자리에서 결정되었던 일을 번복하셨던 것도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그때도 갑자기 그러시는 게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설마 그 친구분이 제 관상과 사주를 가지고 어머니께 이래라 저래라 하신 줄은 몰랐네요. 나도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서 무시하려 했었어. 누가 봐도 참하고 예쁜 며느리인데 관상이 나쁘다 그러는 게 들리겠니? 처음에는 남의 집 잔치에 깽판 치려고 그러느냐며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데 걔가 집안에 무당도 있고 신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관상도 볼 줄 알거든. 예전부터 내가 물어보는 건 워낙 잘 맞추기도 하고,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놓으니 나도 그 말을 그냥 무시하기가 힘들었지. 아니 엄마, 그럼 여태 영은이한테 그랬던 게 그 아줌마 때문이었어? 아니 그렇다고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 나도 이제는 내가 잘못되었던 거 안다. 근데 당시에는 나도 왜 그랬는지, 잘못하면 집안 다 말아먹고 난리 난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원래 처음에는 아예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그랬었어. 그래도 내가 결혼 반대는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결혼은 시켜야겠다 했더니, 그러면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시켜서 며느리 기를 눌러놔야 한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무슨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키냐 했더니 집 얻어주지 말고 데리고 살으라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 결혼 전에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고 합가를 바라셨던 게 다 계획이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제서야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그럼 그 아줌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던 거야? 일하는 사람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그게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아니 엄마 정신 나갔어? 왜 아들 며느리를 두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해? 자식들을 그렇게 못 믿어?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 일단 진정해. 어머니도 지금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우선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얘기에 기가 막힌지 버럭 화를 내질렀고, 저는 어머니의 말을 전부 들어보기 위해 그런 남편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숙경이가 그날부터 자꾸 나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집안에서 단속해야 밖에서 별일 없다면서 자꾸 일을 시키게 하고 너를 의심하게 만들잖니. 그런 중에 내 물건들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데 숙경이가 그게 다 네 짓이라 그러는 거야. 나를 미치게 만들어서 내쫓아버리고 재산 가로채려고 그런다고. 처음에는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숙경이 걔 얘기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귀가 가더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신뢰를 완전히 잃었던 것 같다. 숙경이 말대로 네가 요물 같은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예상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그분이 저와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려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물건이 없어지셨다고 자꾸 저를 의심하셨던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자초지종을 듣자 몇몇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실 때마다 그 친구분이 오셨었잖아요. 몇 번은 어머니 안 계실 때 오셨다가 가신 적도 있었고요. 설마 그분이 저한테 누명이라도 씌우려고 일부러 물건을 숨기셨던 건 아닐까요? 어머 세상에, 그래 맞다, 그랬나 보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하고 너만 의심했는지. 내가 아무래도 단단히 미쳤었나 보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처음부터 단단히 속은 거라며 크게 자책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동안 그냥 흔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했던지라 어머니의 행동들에 이런 뒷배경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어머니가 거의 매일같이 친구분과 통화를 하셨던 걸 기억하면 아마 그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고 집으로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조종하고 계셨겠죠. 대체 사람이 뭐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남을 속이고 식구들을 이간질시킨 그 행동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미치는 줄 알았다.
걔가 나한테 신신당부한 대로 나는 영원히 네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잖니. 그래서 네가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정말 네가 나를 죽일 거라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숙경이 말대로 하루빨리 이혼을 시키고 싶었어. 근데 네가 나를 살렸다니 내가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구나. 내가 그동안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럼 그 아줌마가 여태 일부러 그랬다는 거네? 엄마랑 영원히 사이 이간질 시켜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근데 대체 왜? 뭐 때문에? 그건 나도 모르겠다. 걔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데 대체 왜 그랬을까? 남편은 어머니가 그 친구분과 알고 지낸 지 꽤 오랜 사이였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짓을 하시는 게 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 두 분의 인연은 저희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숙경이라는 친구분은 남편의 중학교 동창의 학부모였습니다. 그 친구가 남편과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같은 반이었고 학교에서 만나신 두 분이 그 후로 계속 인연을 가져오셨던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해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을 알고 지내셨던 두 분이셨는데 어떻게 아들 친구 되는 집안에 그런 분란을 초래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도 그게 궁금했던지 그 자리에서 자기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던 그 집의 사연을 듣게 되었죠. 뭐? 걔가 이혼을 했다고? 남편이 그 친구를 아는 동창들에게 물어물어 소식을 전해 들었더니 한 친구가 그쪽 근황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아들이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거의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식에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 저녁 식당까지 알고 계시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혼 소식은 까맣게 모르고 계셨다는 걸 보면 그 아주머니가 작정하고 어머니께 비밀로 하셨던 거겠죠. 엄마, 그 아줌마 아들, 내 동창 그놈 몇 년 전에 이혼하고서 직장도 그만두고 잠수 상태래. 뭐? 이혼? 아니, 나한테는 며느리 자랑을 엄청 했었는데 자기 며느리가 사다 줬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화장품도 나눠줬는데 근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그 여자 쪽에서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는 것 같은데 그 살던 집은 어떻게 한 건지 지금 본가로 들어가서 그 아줌마랑 살고 있다는데? 엄마 근래 그 아줌마네 집에 간 적 없어? 그러고 보니까 걔가 요즘 자꾸 집에 못 오게 하기는 했지.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핑계를 대긴 했는데 아니 설마 집에 아들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의 이혼과 저희의 결혼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아주머니는 원래도 자랑하기 좋아하시고 셈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몇 번 봤지만 제가 봐왔던 모습도 조용하고 얌전한 분은 아닌 것 같았죠. 가끔 저희 어머니를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모습도 꽤 있었고요. 그걸 보면 그분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알만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이혼하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해 보이니 배가 아프셨겠죠. 평소 자기보다 미치라 생각하고 남편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던 여자가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가 예쁘다고 자랑을 하셨으니 그게 그쪽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긁는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저희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엄마와 딸처럼 지내는 게 고가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네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죠? 그제서야 밝혀진 진실에 어머니는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삼키셨고 남편은 부글거리는 속을 참지 못하는 듯 욕짓거리를 내뱉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답답하다며 말을 뱉으면서도 그게 과연 어머니 탓일까 싶어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 나니 어머니 역시 피해자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섭섭한 소리를 하려는 남편을 달래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어머니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으신데 놀라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의심하고 오해하지 말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라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 탓하고 미안해하고 하지 말자. 어머니, 저 어머니 원망 안 할 테니까 어머니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야밤에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지쳐 보이시는 어머니를 방에 뉘어드리고 저희 부부끼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고소를 해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었는데 금전 피해가 없으니 사기로 고소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딱히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묻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다고 그 전 일들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해놓아야 다시는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이었던 다음 날 그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찾아간다면 그 집 아주머니가 문을 안 열어줄 것이 뻔했기에 남편은 어렵게 알아낸 그 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도 별로 친하지 않았던 중학교 동창이 자기 번호까지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온 게 놀랐는지 얼결에 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랜만이다.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 집에 어머니 계시니? 근데 기준이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고 옆에는 또 누구시길래. 인사해. 우리 와이프야. 너희 어머니랑은 이미 아는 사이고 너도 우리 엄마랑 너희 어머니랑 자주 만나시는 건 알고 있지? 그 문제로 온 거니까 집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순간 화가 다시 끓어오르는 듯 했지만 겨우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혹시 남편이 더 난리를 칠까 걱정되어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시죠? 너는 현애 며느리 아니냐? 여긴 웬일이야? 왜? 현애가 뭘 시켰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짓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근데 대체 남의 집 일에 왜 그리 관심을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셔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말이에요. 뭐가 말이야? 누가 누구를 이간질 시켰다고? 시침이 떼실 것 없어요. 저희도 법적으로 어쩌자고 찾아온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요. 저희도 아드님이 이혼하시고 마음고생 심하셨던 건 들었어요. 하필 저희 결혼할 쯤에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어머니가 며느리랑 잘 지내시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남의 마음 조종하면서 멀쩡하던 남의 집안 파탄 내셨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머니가 좀 기쁘신가 봐요. 그런다고 아드님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뭐? 우리 엄마가 뭘 했다고? 야 기준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도 몰랐냐? 너희 어머니가 우리 집 파탄 낸 거.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랑 며느리 고부 갈등 만들어서 우리 부부 이혼시키려고 하셨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도 숨겨놓고 멀쩡하던 사람 정신병자 만들어 놨잖아. 근데 그게 다 너 때문인 것 같다. 너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이혼하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엄마는 예쁜 며느리 본다고 자랑을 해서 배가 아프셨나 봐. 며느리가 관상이 나쁘니 사주가 안 좋니 시엄마 잡아먹을 사주라면서 별별 이간질을 다 시켰더라고. 참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언제? 이것들이 미쳤나? 갑자기 남의 집 쳐들어와서 무슨 행패야? 엄마 정말 아니야? 엄마 그런 일 없어? 아니 내가 미쳤니?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게? 엄마 제대로 말해요. 정말 엄마 아니야? 아니 너까지 정말 왜 그래? 내가 잘 사는 애들을 뭐하러 갈라놔? 엄마가 나 이혼하고서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모를까봐? 나 보면서도 맨날 남의 집 애들은 잘난 것도 없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사느냐면서 험담했잖아. 내가 뭐 모자라서 그런 애를 만났냐면서 저주했잖아. 그런 걸 보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믿어지지.
오히려 저희의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집 아들의 모습에 저희는 그 집에서도 말 못할 고충들이 꽤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들의 말 때문인지 그 아주머니도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못했죠. 물론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발뺌은 못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그래도 옛정 생각해서 더 문제는 만들지 않을 테니 앞으로 저희 어머니 다시는 만나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만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너도 너희 어머니 잘 챙기고 잘 지내라. 깽판이라도 쳤어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었고 다시는 저희 집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러 갔던 거였기에 저희도 그만하고 정리를 했죠.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던 저희 집안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일이 해결되고 서로 오해를 풀고도 어머니는 한동안 제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실 정도로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씌이셨던 것 같다며 자꾸 자책하고 괴로워하셨죠. 저도 한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섭섭했지만 진심이 아니셨다는 걸 알고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어머니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셔서 약속대로 집을 구해주신다고 분가해서 살으라고 하셨지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내며 어머니와 다시 가까워져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전처럼 잘 지내기로 했죠. 물론 한번 어긋났던 관계가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아주머니와 어울리실 일도 없고 가스라이팅 당하실 일도 없으니 저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리고 서로 오해가 쌓였던 시간만큼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